이제 인면도 냉장고는 중형했으니까 요거 갖다 쓸 거고요. 요걸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려볼게요. 요거 그린다 생각하고 그려볼 건데 안 어렵습니다. 이것도 모양만 알면 안 어려우니까 언제 그려보겠어요? 이거 지금 아니면 안 그려보실 거예요. 수평선 하나, 그리고 냉장고 기준으로 수직선 하나, 냉장고 주변에는 좌우로 약간의 여유는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냉장고 주변으로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딱 붙여서 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간 잡으실 때 약간 몇 센치 정도는 좀 여유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이제 냉장고 옆에 싱크대만 저희는 해볼 생각이고, 상판의 높이를 900 해도 요즘은 괜찮아요. 키들이 커서. 근데 그래도 한 800이나 850 정도 높이로 기준을 잡아주고, 여기 이제 싱크대 상판입니다. 상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싱크대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여기 있을 텐데, 이렇게 생겨 있는 함이에요. 함. 이렇게 생겨 있는 함입니다. 옆에 판 있고 앞에 판 있고, 앞에는 문이 있을 거고 뒤에 판이 있을 거고 측면에 판이 있을 거고 위에다가 상판을 올리죠. 위에다가 두껍게 생겨 있는 이 상판을 올려요. 그리고 싱크대는 생각외로 사다 놓는다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제작입니다. 제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의 크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잘라와서 조립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싱크대는 제작입니다. 제작. 요거 많이 보셔야 되고, 상판에 들어가는 저 돌을 예쁜 거로 놓는다고 생각하고 한 3cm, 최소 3cm라고 생각하고, 조금 낮네. 5cm 하고 싶긴 한데 3cm 정도로 할게요. 아니면 뭐 35mm 하셔도 되고요. 요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그 상판, 요 정도면 되고, 여기서 이제 평면도에 했던 규칙대로 한 300 정도의 작업 공간 하나 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600 정도의 그 싱크 물 들어가는 공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 좀 좁은 것 같아서 300 정도를 더 줄 겁니다. 그러니까 600에 600. 여기에다가 물동이 이렇게 넣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 조금 여유를 둬서 이렇게 꺼내놓고 쓰려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물동이가 들어갈 영역으로 잡은 거고, 이 옆에 씻은 다음에 뭔가 그릇 올려놓고, 여기서 뭐 도마지를 여기서 한다고 치더라도 냄비 올려놓은 다음에 뭐 넣으면 되니까 기본 300, 조금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450, 그래도 여기가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니다 그러면 600 이렇게 되는 거죠. 300, 450, 600 요 정도 선에서 치수 가지고 조율하시면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스레인지 공간이죠. 가스레인지 600, 2구짜리 놓을 거면은 조금 좁아도 되지만 300짜리는 너무 좁으니까 그러면 450 요 정도는 놔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600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300 정도 더 쓸 거다 그러면 여기다 물동이 넣고 여기다가 가스레인지를 여기 놓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사이 작업대를 넓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남는 공간, 싱크대는 제작이니까 남는 공간을 늘려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싱크대의 상판을 먼저 딱 그리시고요. 상판. 지금처럼 나중에 중심선을 그린 경우 중심선이 물체 위에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있었죠. 드로우 오더입니다. 우클릭해서 쓰는 걸 추천드렸죠. 샌드 투 백 하시면 이 선 뒤로 가겠죠. 요 밑에 있는 것도 냉장고선 밑을 가리니까 선이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 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눌러서 드로우 오더 샌드 투 백 하시면 뒤로 가겠죠. 물체가 좀 보여야 선을 그리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놨고요.
만약에 가스레인지가 놓이는 싱크대를 내가 설치한다 그러면 여기 구간은 좀 두께가 내려가야겠죠. 여기가 좀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야 여기에다가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하는 높이를 맞춰서 쓰시죠. 그러니까 이 싱크대가 여기 높이가 낮아져야 가스레인지를 놓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매입을 하는 형태거나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쓰는 형태면 같은 높이로 쭉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서 끝이에요. 끝인데 수납함을 그려주면 돼요. 수납함. 근데 수납함을 그릴 건데 이쪽에 물동이가 들어간대요. 물 들어가는 통. 그러면 이쪽에 서랍장을 그려 놓으시면 안 되죠. 여기에 물통이 있는데 서랍장이 있으면 물통을 뭐 뚫고 쓴다 이런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물통이 들어가는 자리면 여기는 요 물통을 문을 열었는데 물통이 보이면 별로잖아요. 물통의 밑면이 보이면 별로니까 위쪽 부분을 그냥 못쓰게 보통 이렇게 막아줍니다. 문 안 열리는 거로. 그리고 밑에 부분에 문을 열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넣겠죠. 문을 열 수 있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싱크대 보면은 보통 위에 못쓰게 막혀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쪽에 뭔가 가려야 되는 뭔가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이쪽은 보면은 자유롭죠. 자유로운데 그럼 여기다가 뭘 놔야 되는 거죠? 서랍을 넣을 거냐 뭘 넣을 거냐 생각해보면 씻고 정리하고 도마질하고 자르고 썰고 그럼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물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포장을 하고 랩으로 싸고 이런 것들. 그렇다면 걔네들이 들어가는데 어울리는 수납장이 들어가야겠죠. 그냥 무조건 문 달려있는 여기다 무조건 문 달려있는 애가 아니라 여기 근처에 뭐 양념을 많이 한다고 양념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면 좀 이렇게 뭐 랩 같은 거 이런 거 휴지 같은 거 넣을 거면 걔네들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게 여기에 맞을 거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수납장을 설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이 가스레인지죠. 이쪽이 가스레인지가 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얘네들도 요 사이에 뭔가 들어갈 건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 장들도 여기에서 하는 목적, 여기서 하는 목적에 필요한 걸 담당할 수 있는 수납장 형태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싱크대 설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런 걸 많이 해보시면은 이제 알게 되죠. 네, 그려보시면 돼요. 이제 얘기. 요런 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빼는 것도 있고 여는 것도 있고 장이 많은데 얘네들이 안쪽에 요 위에 있는 얘네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요 밑에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은 물동이가 있는 곳에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애를 했죠. 요거는 씩 열면 여기에 있는 밑에 물동이에 있는 그 뭔가가 보일 확률이 있겠죠. 물론 이제 배관 내려가고 이런 거 숨기기도 하고 안쪽에서 막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 막았다고 안에가 노출된 건 아니고 안에서 막아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데 불을 쓰는데 보면은 요렇게 여는 애가 있죠. 이유가 있겠죠. 저기 뭐든 저 근처에서 불 쓰니까 양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을 넣기에 좋은 수납 형태가 이 근처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요쪽 근처 물을 쓰고 씻으면 보관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서랍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큰 냄비나 그릇 잘 안 쓰거나 이런 걸 꺼내고 놓고 한다 그러면 큰 서랍장이 이 근처에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상부도 마찬가지. 상부에 있는 것도 여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상부장 같은 경우는 하부하고 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 하부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럼 상부도 거기서 한번 끊어주는 게 좋아요. 그 정도 맞추면 웬만하면 보기 싫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부장과 상부장이 어긋나 있으면 밑에 섰을 때는 여기서 문을 열었는데 위쪽에 섰을 때는 이렇게 생겨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양쪽으로 여는 문이 이렇게 생겨 있다고 생각해 보면 쓸 때 좀 몸을 옮겨야 돼요. 쓸 때 분명히 내가 여기서 썼는데 옆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얘를 쓸 때는 몸을 좀 옮기거나 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설마 저기 옆으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다 보면 부자연스러워지고 부자연스러우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부장의 복과 상부장의 복은 맞춰서 설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편해요. 자, 요 규칙을 가지고 나름 설계를 해보세요. 상부장까지. 그래봐야 네모입니다. 네모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충분히 그리세요. 요런 데는 이런 거 보면은 네, 참고해서 그리세요. 근데 어쨌든 하부장과 상부장 맞추는 게 좋다. 좀 편하다 이거고. 근처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구들을 넣을 수 있는 애들이 주변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수납장의 형태도. 참고로 마지막 하나, 바닥 쪽에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청소 걸레바지 또는 요거를 싹 뜯어내면 이제 밑에 부분에 뭐 배관이 지나가거나 한 거 볼 수 있겠죠. 싱크대에 있는 거 보면은 요 아래쪽에 항상 얘가 있죠. 여기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저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단면으로 생각해 보면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뭐 가스레인지가 있다고 치면 가까이 다가가려면 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는 아니긴 한데 요 밑에 있는 요소들을 가리기도 하고 뭐 청소할 때 걸레가 부딪히는 면을 대신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 밑에가 살짝 위로 있으니까 요 공간 저 공간도 같이 확보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상부장 하부장을 그린다 그러면 요 상판을 먼저 아까 그려놨었고 상판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었죠. 이 아래쪽에 가까이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용도로 이제 이렇게 요런 부분 요런 것 때문에 좀 들어가 있는 구간이 있다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요쪽 구간이 요 선이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여기는 한 8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딱 8cm 이런 건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8cm 정도 해주시고 여기 구간에 어쨌든 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간이 있었을 거고 제일 마지막 단에 막혀있는 구간에 장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에서 보면은 이제 가스레인지가 오른쪽에 있고 씻는 게 가운데에 있고 이쪽에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추가용 장 얘가 있는 형태로 했는데 이 그 물을 쓰고 청소를 하고 하는 여기 구간이 그 이쪽 구간이 좀 그 크기가 필요하니까 저는 120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잡게요. 이렇게 해서 잡아서 여기는 씻어서 큰 냄비 같은 거 넣어놓거나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여는 크게 열어서 쓸 수 있는 장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장을 여기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안쪽으로 물동이가 들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을 열면 여기가 보이겠죠. 보이는 걸 떠나서 어쨌든 물건 진열을 못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위쪽 구간을 좀 아예 안 열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적당히 내려서 여기 구간이 이제 막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생겨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고정입니다. 열거나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열 수 있다고 해도 막혀 있기 때문에 못 쓰고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 손잡이가 들어갔겠죠. 위로 있든 옆으로 있든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을 거니까 대충 손잡이를 하나 그려놓고 밀어 해주시면 될 거고 도면의 효과를 낸다 그러면 조금 더 선들을 옵셋하거나 해서 그 틈새들이 좀 보이게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틈새들이 보이게 요만큼 띄워 넣어서 틈새들이 좀 보이게 해서 서로 좀 떨어져 있게 만드시면은 조금 더 도면 효과로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600을 잡았거든요. 600 여기서 여기까지가 600이었는데 600짜리를 한 문으로 여는 것도 가능할 텐데 한쪽 문으로 다 열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좀 크긴 한데 그렇다고 치면은 한 문으로 하나짜리 문으로 한다 그러면
큼지막하게 하나 하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약에 쪼개가지고 이렇게 서랍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쓰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여기 작업대니까. 작업대인데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고 뭐 정리하고 하는 용도로 쓰니까 뭐 그거에 맞춰서 밑에 장을 쓰시면 되고, 가스레인지가 있는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부에는 원하시는 대로 나눠서 쓰시면 되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끊을게요. 밑에 부분은 뭐 하신 대로 그냥 쓰십시오. 여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빼는 형태다 그러면 손잡이가 요쯤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빼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쓰는 곳이면은 요 손잡이 정도만 이렇게 잘 부착시켜 주면은 큰 문제 없이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로 위쪽은 빼는 형태, 아래쪽은 양옆으로 여는 형태,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뭐 상관은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쓰세요. 다만 이제 여기가 가스레인지를 안쪽으로 넣어서 매립해서 쓰는 형태다 그러면 아래쪽만 쓸 거니까 여기랑 타입이 비슷해지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이쪽 구간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여기는 좀 나눠서 쓰고, 여기도 상황 봐서 나눠서 써도 될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싱크대 위치도 개인적으로는 살짝 옮기고 싶긴 한데 요건 그냥 둘게요. 지금 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상부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상부장 쪽을 해볼게요.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작업대에서 작업하는 영역을 고려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 진짜 좁아도 500, 보통은 600, 그래야 창이 들어가도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를 900 정도로 잡았을 때 이제 600으로 생각한 겁니다. 900 정도 잡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900 높이에서 여기서 600 이렇게 잡으셔도 약간의, 여기는 실제로 이 뒤쪽에 물이나 이런 거 넘어가지 말라고 틀이 좀 돼 있죠. 이렇게 싱크대가 있으면은 요 뒤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세워져 있잖아요. 물 뒤로 못 넘어가게. 요거까지 고려하면, 여기까지를 고려해서 900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창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면은 요 사이가 창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상부장이 생기겠죠. 상부장 같은 경우도 1800을 넘으면 쓰기가 편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1800 위쪽은 쓴다 하면은 장기간 보관하는 애,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주 꺼내고 쓰는 거는 아래쪽에 해주고,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은 위쪽에다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요 장을 설계하실 때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높이는 얼만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천장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굳이 남기지 않고 전부 하셔도 돼요. 위에서 살짝만 띄워주고. 왜냐면 요 문을 딱 맞춰서 설계하면 문이 안 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맞춰서 했는데 얘가 만약에 천장이 조금 살짝 내려왔다 그러면 문이 안 열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고려해서 상부 조금 비워주고 나머지는 전부 장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 저는 천장 높이가 얼마일지를 모르겠는데 한 600 정도 올려서 장을 잡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총 높이는 2100 정도 되네요. 2100 위쪽은 막아서 쓰든지 물건을 올려놓고 쓰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장을 나중에 달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겠습니다. 어쨌든 2100까지 정도는 쓸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쨌든 장이 들어갈 영역이겠죠. 장이 들어갈 거고, 가급적이면 하부하고 크기나 모양들이나 형태를 맞춰주는 게 인식상 쓰면서 같이 활용하기가 좋다였습니다. 쓰시는 게 하부 형태하고 상부하고 좀 맞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상부에 있는 장이 이렇게 어긋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여기를 쓰려고 할 때 손을 여기 쪽에 서서 이제 쓰고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쓸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긋나 있으면 좀 쓰기 애매하죠. 아래쪽은 여기니까 자연스럽게 위쪽도 이쪽 어딘가에서 끝이 났거나
경계가 나뉘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부 형태하고 좀 맞춰서 하신다고 보시면 무난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상부는 이제 뭐 종류가 많죠.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는 애도 있죠.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서 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밀어서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래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쓰는 타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좀 골라서 하시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불을 쓰는 영역 3부에는 당연히 그 뜨거운 공기를 빼내는 후드가 들어가야 돼요. 후드. 그래서 그 구간을 모양을 한번 볼게요. 요쪽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쪽은 좀, 안쪽은 거의 쓸만한 영역이 있긴 한데 좀 뭔가 넣어놓기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양, 일반적인 저희가 많이 쓰는 타입은 이렇게 장처럼 숨겨서 쓰는 거, 뭐 이렇게 생겨 있는 것도 쓰시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도 많이 쓰세요. 이렇게 보면은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저런 애들도 쓰십니다. 어쨌든 이제 걔를 그려야 되는데 걔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고려한 높이 정도를 솔직히 대충 하셔도 돼요. 뭐 이게 얼마인지 뭐 저희가 제품을 이미 결정을 하고 쓰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그냥 요 정도 위치에 이게 있겠다 싶은 정도로 대충 그려주셔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래서 요 정도로 그려서 이쪽 안쪽에 이제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애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안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배관으로 연결해서 어딘가로 슝 빼내는 요 장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야 되고, 간단하게 얘만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장치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그냥 네모 한 두 개 이렇게 찍어주면 대충 얘가 그 걘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려주시면 되세요. 혹시 저거 안 그리신 분은 꼭 그리시고요. 꼭 그려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상황이 딱 맞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가정으로 해서 보면은 반드시 상부에 장으로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상부를 꼭 장으로 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구간은 선반 같은 거를 그냥 설치해서 노출되게 해서 쓰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울릴 수도 있으세요. 선반 같은 걸 놓고 물건을 전시 진열하는 것도 괜찮고, 덜어는 창이 있다면 창을 이용해서 빛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공간을 연출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런 거 이제 디자인적인 걸 고려했을 때 하시고, 일단 저희가 주방이나 이런 데를 막 매우 넓게 쓸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상부든 하부든 한국은 대부분 장을 채워 넣는 편이긴 합니다. 물건을 밖에 막 내놓으면 보관할 데가 사실 없잖아요. 특히나 아파트 빌라 이런데 전부 다 확장해서 쓰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 보관하는 물건을 넣을 데가 더더욱이 없어요. 발코니나 뭐 이런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설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요 주방 설계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 이런 구간도 좀 채워주시면, 이왕에 할 거라면 채워가지고 뭐 이렇게 틀 같은 거 같이 만들어서 깨끗하게 한 판에 이렇게 되게끔 설계해서 쓰시면 디자인적으로 해서 쓰실 때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인면도에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상부에 어떤 물체를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평면도에도 걔네가 표시가 돼야죠. 걔네들이 평면도에도 위치가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점선으로 이 아래 장 설계한 게 맞든 안 맞든 걔네들을 맞춰가지고 영역을 끊어주고, 상부에 설치되는 장의 깊이는 350 요 정도면 적당합니다. 걔네보다 더 튀어나오면 위험해질 수 있죠. 아까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얘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상부장은 요 내용물을 작업할 때도 좀 쓰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비워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숙인다 뭐 이렇게 확인할 때
얘가 튀어나와 있으면 100% 부딪히죠. 그렇다고 해서 장을 높여버리면 장을 못 쓰죠. 내용물이 안 보일 거니까. 그래서 장을 높일 수는 없으니까 깊이를 줄이면 당연히 안쪽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여지고 위쪽은 안 보이겠지만 이건 살짝 뒤로 물러나서 본 다음에 이렇게 딱 꺼내시면 되죠.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래서 저런 구간을 고려하셔야 되니까 300 또는 350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뒤쪽에서 350 이렇게 옵셋을 해주시면은 여기가 상부장이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구간에 뭔가를 나타낼 때는 점선을 쓴다 했잖아요. 히든선, 히든라인. 그래서 이 점선으로 생겨 있는 얘를 여기 구간에 맞춰서 끊어서 넣으셔도 되고 그냥 한 번에 영역 정도만 표시하셔도 돼요. 왜냐면 평면도에서 쟤네를 완벽하게 표시하는 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표현할 거면 단면도를 자르셔야 돼요. 단면도. 그 다음에 후드가 들어가는 자리는 후드는 얘네보다 조금 큽니다. 얘네보다 좀 크기 때문에 그 위치 정도는 얘보다 살짝 더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끄집어 내셔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되지요. 살짝만 더 튀어나와도 돼요. 저도 지금 반쯤 졸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출입문의 폭을 좀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600이잖아요. 600짜리 문을 열게 해놓으면 평면상의 치수에서 이쪽 앞쪽의 공간이 문을 열어야 되니까 600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뒤로 물러난 다음에 얘를 열어야 되니까 여기 공간을 좀 충분히 넉넉하게 확보해야 되니까 조금 쪼갤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400단위 400 해서 뭐 두 개로 하든지 300단위로 끊어서 900으로 만들어서 450짜리 두 개를 열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